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 10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요, 첫 번째 뉴스는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MBC 하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윤석열 총장과 한동수 검사장의 여러가지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요, 오보를 많이 낸 방송 중에 하나가 바로 MBC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KBS와 함께 친정부 성향의 방송국으로 전락했어요. 여기에서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코리아 리서치,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친여 매체에서조차도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인 우위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사한 날짜는 지난번에 11월 5일 날 끝났잖아요, 경선이.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일과 7일 주말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화 면접이고 25.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이 후보가 39.5, 그 다음에 이재명이 32.2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의는 4.8, 안철수가 5.5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7.3%로 나타나고 있고, MBC 측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양자로 선거를 할 경우에는요, 윤석열 44.3, 그리고 이재명이 38.3, 그래서 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자든 아니면 다자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5%에서 7% 정도로 리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정책,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동산 주거 안정, 부패비리 청산 순서로 꼽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을 좀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패비리 청산을 잘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경제성장이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응답은 두 후보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MBC마저도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어제하고 오늘이 한 8개, 9개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리드하는데, 설령 컨벤션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뒤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총장의 승리를 예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민심이 돌아설 대로 돌아섰다. 즉,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심이 다시 여권 쪽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완전히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안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후보에 대한 이 박범계, 그야말로 작심하고 말이죠, 전 수사기관이 총동원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여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캐겠지만은 나올 것은 거꾸로 더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쪽의 비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더 커지고, 윤석열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흠집 내려는 그런 시도는 커지겠지만은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누가 더 민심으로부터 등을 돌게 되겠습니까? 여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재도 이미 등을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긍부정 차이가 20%를 넘고 있고, 그리고 정당 간 지지율 타율도 10%를 훨씬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편차도 10% 내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은 윤 총장 쪽으로의 압도적 지지가 더 굳혀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지고 당, 정,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간의 삼각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을 제끼고 이재명이가 지나치게 앞서서 나가는 것에 관해서 민주당은 조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일단 추인하는 그런 이 방향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정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현재로서도 이재명식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정책의 갈등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입이 너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의 책임론이 또 이재명한테 훨씬 더 크게 부각될 거예요. 이런 측면, 즉 이재명과 정부와 그리고 당과의 갈등 측면도 이재명의 말이 너무나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수준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이 최근 나온 게 뭐예요?
정책과 공약과 아이디어도 구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국민을 2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시간이 갈수록 본전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깨진다 이렇게 돼 있고 윤석열 총장은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30여 년 가까이 물을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속성도 잘 알고 특히 지금은요 부패 비리와의 전쟁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지금 온갖 부패가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심하게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검찰,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감춰졌어요. 이거를 캐내야 돼. 누가?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캐내야죠. 이런 국민의 신뢰, 이것도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간극을 벌리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 8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제 날짜상으로는요, 8일날 이철이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려다가 윤석열 후보 그날 일정이 워낙 빡빡했기 때문에 안 만났어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뭐라고 그럴까, 마지못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지, 진정으로 윤석열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윤석열을 만나자고 안 하냐? 딱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후보인데다가 청와대가 먼저 주도적으로 만나자고 한 과거의 사례가 없다.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 본인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이 프레스 릴리스까지 했어요.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언론 기관의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딱 되니까 그거는 우리 당 거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당원이야 우리 대통령은 얘기할 게 없어. 이렇게 하고 딱 잘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만나자는 거죠. 저라도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만나죠. 그래서 8일 날은 일단 보이콧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캠프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후보 측에서도요, 조속 일정을 잡겠다라고 전해와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 얘기를 청와대가 먼저 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금 전 이 보도를 보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청와대, 당, 후보 세 명이 말하자면 전국 운영의 대선 중에서 핵심 주체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 안 만나니까 더 이미지가 나빠지구나. 여론이 더 멀어지는구나. 위기의식을 청와대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언론에다가 먼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일정 조율 중에 있으니까 너무 우리 욕하지 마. 딱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축하난조차도 아직 전달이 안 돼서 이번에 오면 이제 축하난은 이제 같이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만나면 당당하게 우리 국민에게 밝힌 대로 정권 심판하는 이 주자로다가 이미 이제 말하자면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윤 총장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의 정당성 그리고 부패 비리 문제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 부패 비리의 최고의 상징체가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받아라. 이러한 강한 우리 국민들의 이거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마저도 이 특검을 가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민심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윤석열 총장이 이철이한테 전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요 이재명이가 따라올 수 없는 거리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따돌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여론의 대전환점을 또 한 번 더 만들 거다. 그러니까 11월 5일 경선을 통해서 일단의 전환 모멘텀을 만들었잖아요. 이 만들어진 모멘텀을 다시 한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 덕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덕담 반, 진담 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덕담 반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반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차원에서의 덕담 필요해요. 예의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보수의 제가 항상 얘기지만 품격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의 핵심은 뭐냐? 대장동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시장 사건에 관해서 지금 송철호 시장 임기 85% 남겨놓고 첫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이 재판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민심이 있다.
왜냐하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그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 행정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꼼수 부리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또 이 분위기도 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내놨습니다. 오늘 광주에 갔어요. 왜냐면 내일 뭐 날짜상으로는 이제 뭐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자정을 넘겼으니까 10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느냐? 2021년도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가 열립니다. 예, 빅스포 2021.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해요. 이 기조연설 계기로 해서 광주를 가가지고 오늘 5.18 묘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윤석열 총장 조금 실언을 했더라도 용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18 묘지는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중요한 장소다. 설령 실언을 했더라도 방문을 통해 다시 깨우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광주 시민들이 폭넓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이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 발언 때문에 지금 5.18 묘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5.18 묘지 방문을 지금 광주시에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용섭 시장이 맨 앞에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육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인이 지난 2017년도에 1월 달에 기억을 해서 1월 12일 날 기억해서 18일 날 참배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후세들은 5.18의 희생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18 묘지는 모든 사람에게 민주주의 인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장소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여기 와서 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희생하신 분들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 아니겠느냐. 설령 실언을 했다 할지라도 민주묘지 참배를 통해서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분들 앞에서 여야 정치인적인 이견을 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반기문 총장의 오늘 메시지 상당히 국민에게 공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시행착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과의 의미에서 광주를 방문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선 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데도 상징적 의미가 대단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윤석열 총장의 이번 광주 방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용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더 큰 5.18 관련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다듬는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윤석열 일본 언론에서는요 먼지털기라고 돼 있는데 먼지털기 정도만 돼도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완전히 윤석열 고사 작전에 나섰어요. 전 국가기관이. 총지휘자가 누구냐? 박범계예요. 박범계. 그래서 검찰로부터도 망신당했어요. 왜? 조국 사건 이 수사 기록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중앙지검 이정수 박범계 바로 자기 후배가 있는 이 검사장이잖아요. 이정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갖고 그거 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검으로 이첨해서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감찰하는 그런 방향을 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 모두가 나서서 지금 완전히 윤석열 뭐라고 그럴까요? 고사작전 죽이게 나섰는데 자, 법무부에서는요 조국 수사기를 요구했다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를 당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호수는 대검의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 핸드폰 포렌식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나 또 참관 없이 포렌식을 강행했고요. 언론으로부터 지금 김호수 완전히 오늘 또 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언론 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오명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김진욱은요 고발 사주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제보 사주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에 받지 않는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말하자면 털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동향을 보면요, 조국 전 장관 측의 자산 관련했던 김경록 씨가 이 법무부에 말하자면 진정을 냈어요. 뭐라고 진정냈느냐? 조국 이 관련 수사할 때 자백하라는 이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서를 이유로 해서 법무부가 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당시 조국 수사 자료를 전부 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찰에 착수했고, 자, 그 다음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대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변인들의 공용 폰을 당사자 참관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김호수 총장은 대변인 공용폰 감찰을 허용해서 영장주의라고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찰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의 조국 수사와 관련된 감찰의 서울고검이 또 이미 착수를 했어요. 이성윤이가. 그 다음에 이 감찰 분야에서 세 가지 감찰을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중앙지검 사항인데,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대가성, 이 이 전시회사,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즉,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잖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감찰 사건이 3개, 수사 사건이 2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요, 그동안에 3건의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4건으로 늘어났어요. 뭐냐면 고발사주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관 사찰 문건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부당한 지시 여부, 이것이 이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모해 의중교사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와 기소 방해 의혹, 그리고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 사건이 무려 4개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총장 털기에 나섰고, 이게 핵심은 바로 뭡니까? 바로 박범계가 이 조국 수사를 뒤집겠다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갔고요. 윤석열 총장이 과도한 검찰권의 남용, 이 수사권의 남용, 이런 걸 통해서 지지 기반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즉 부패 사건, 그리고 정권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박범계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반대 방향의 역풍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김경록 씨의 말하자면 자백 회유 압박, 이 진정과 관련해서는요, 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러한 이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이 말이죠, 정부 여당의 대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역풍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조국 사건에 대한 이 펀드 사건,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말이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수사팀이 쭉 했는데 지금 감찰 이유는 뭐냐? 왜 조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 연루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지금 불만이 있냐면, 어떻게 대검 진정은 누가 냈느냐? 그리고 수사팀에 대해서 동시자발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냐?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 이렇게 검찰의 반발이 상당히 세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요,
이 판사 사찰 문건 공수처에 넘긴 거, 이거에 관해서도 이 공수처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뭐 부적절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부적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김진욱 처장의 답변을 보면, 지난달 14일 날 행정법원에서 이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건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서울고검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하자면 이 공수처가 직접 이렇게 수사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갖다가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다. 따라서 이것은 이첩하지 않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 착수를 촉구할 때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그리고 공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혹스럽지만은 모두 우연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내놓았습니다. 자, 참 공수처 이거 하는 걸 보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요, 이 국민의힘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 오늘 논평을 했어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입건했는데 이거야말로 이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가 아니냐, 윤수처다.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표적 수사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이 외교안보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말이죠, 북한 노동신문에서 오늘 이 깊은 밤 새벽까지 이 김정은이가 당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로 이 민생 관련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오늘 이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내용. 그래서 이런 보도의 취지가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요,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수해 때문에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고, 제재 때문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만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김정은의 체제 안정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김정은 체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말하자면 직접적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오밤중에 한 간부한테 3차례씩이나 전화한 거.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의 불만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요, 이 좌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김정은이의 북한 주민에 대한 애민 정신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노, 애민 정신이 아니라요,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전화로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 숙청정치, 공포정치를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챙겼는데 이 당 간부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내가 챙겼을 때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함으로써 우리 주민 생활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책임론을, 김정은으로부터 불이 붙고 있는 이 불만 요인을 당 관료들한테, 이 내각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밤중에 한 간부한테 3번씩이나 전화 지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도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각에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전화를 걸고, 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요, 긴급 조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대책안을 오전 중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고, 또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벽 3시경에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최대로 찾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이러한 김정은이의 3차례에 걸친 지시 일화를 오늘에서야, 이게 지난 6월 6일 날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9일이잖아요. 한 5달쯤 지나서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사이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날조해서 지금 홍보전, 심리전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그다음 이게 6월 9일 날이 6일 날이잖아요. 6월 7일 날 북한에서는요.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한 간부 협의회, 당 중앙군사회 확대회의, 당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어요. 그래서 당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안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특별 명령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만큼 노가 많았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생 파탄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도 한참 건넜다. 체제 위기 신호가 심각하게 오고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제가 잠시 후에 심야방송 하나만 더 하고 저도 잠자리를 청하겠습니다. 제 방송 심야방송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